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표지는 제가 발간한 책으로서 법무서라고 하는 출판사의 책 제목이 생각의 바다, 바다의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에 한 38년 강의를 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신문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중앙지에 아마 제가 바다와 관련된 대학 교수보다도 서울에 근무하는 대학 교수 중에서는 중앙지에 가장 많은 글들을 해양수산 분야에 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자료로 지난 8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이 핵심 과제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한 지도가 나오는데요. 아마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이 지도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국가다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료를 지도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주요 이 방에 이러한 지도를 그려 놓은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본 것은 1983년 부산 수산대학교에 제가 초임이 되어 가지고 근무할 당시에 돌아갔습니다마는 수산물 유통 분야를 담당했던 유충렬 교수께서 그 당시 호주에서 발간된 이 지도를 제가 보기 주길래 약 40년 전에 이 지도를 보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새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 업무 보고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보도 자료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목이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 공동체 구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장관의 보고에 나오는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는 해양, 공동체는 바다, 그리고 구현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해양 경제와 바다 공동체, 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해양 공동체가 뭔지를 이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양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약 40년 넘게 이 분야에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첫머리에 이런 바다 공동체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시간을 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일반 현황, 다음으로 정책적 비전, 달성을 위한 현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추진 과제를 살펴보고 끝으로 공통과제 이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이라게 되게 간단히 이렇습니다. 바다가 있고 바다 밑에 있는 해저가 있다 하게 되게 되면 그 바다와 땅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해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산업은 해운업입니다. 해중, 물 속에서 이거는 수산업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갯벌이라든지 해저에 있는 것은 보게 되면 이
조개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이 항만, 그 다음에 어촌, 그 다음에 해저에 있는 것이 해저 자원이랄까요? 아주 이 해양수산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아주 다양하게 관계되고 있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6차 산업이라고 하는 말도 한 몇 년 전부터 써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요 해양수산부의 소관 업무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물류 중심지, 이거는 공급 사슬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물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항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글로벌 물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만을 어떻게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할 것이냐, 부산과 광양항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 항만뿐만이 아니라 힌틀랜드 항만의 배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연결될 것이고요. 이거는 해운산업, 조금 전에 했다시피 바다 해면에서 일하고 있는 업.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sustainable한 그런 fisheries industry, 수산업의 육성과. 요즘 어촌 도게 되게 되면은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건강한 해양 환경 보전 및 해양 안전 강화,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해양 수산 창업 투자 생태계 구축, 그리고 해양 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 리더 국가로 위상 강화.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해양 리더라고 하는 말과 바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은 다 됐지만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고민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는 이 정부 초대 장관인 조성환 장관과 더불어 1차관 3실 4국 9국으로 본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인원은 615명입니다. 또한 소속 기관 인원 여기 있죠. 3,611명을 합하면은 4,30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 지금 보다시피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 해수안전국, 항만국, 그리고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양정책실 밑에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그 다음에 수산정책실에는 수산정책관, 업자원정책관, 업촌양식정책관, 그 다음에 이 해운물류국, 해운정책, 인한해운, 선원정책. 사실 요즘 보게 되면 우리 이 선원을 양성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에 제가 얼마 전에도 한 1주, 2주 전에 그쪽 분야와 관련된 사람하고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우리가 해운 서비스 창출에 있어서 3대 기본 요소, 선박이라고 하는 물적 자본과 선원이라고 하는 인적 자본과 그 다음에 바닷길, 해로, 이 세 개가 있어야 해운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는데, 인적 자본인 선원의 지금 양성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주로 보게 되게 되면 세계의 해운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 그 다음 필리핀, 이런 쪽에서 선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해사안전국, 항만국, 이 해운물류국과 항만국은 이건 보게 되게 되면 Transportation and Logistics의 분야고, 그 다음에 수산정책실은 뭡니까? 결국에는 푸드입니다. 식품, 식량, 푸드, 식품, 식량.
이는 푸드 세이프티, 식품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푸드 시큐리티, 요즘 글로벌 공급 사슬, 글로벌 공급망의 그 재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이 수산물도 from sea to table, 바다에서 테이블까지의 그러한 글로벌한 그런 공급망이 의장의 확보에서부터 해가지고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러한 것이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을 생각할 때 최근의 이 국제적인 동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세이프티,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안보의 문제, 식량 안보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해양 정책은 주로 보게 되게 되면은 해양 정책,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나라의 바다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 해양 정책에서 다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 개발, 그 다음에 해양 레저, 해양 스포츠, 이러한 문제도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양 환경 정책과, 사실 요즘 보게 되면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쪽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닷가에 있는 부산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거기서 들어오는 이 선박에서 나오고 있는 뭐 이 뭐랄까요, 이 저 황산화물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 미세먼지가 더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오래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우리 해양수산부의 현황이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예산 현황이 여기 나오는데, 전년도 비해 가지고 3.6%가 증가해 가지고 6조 한 4,849억 원.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해양환경 부분은 11.8%, 그리고 이 수산어촌 부분은 5.9%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학기술 연구 부분 나오는데, 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는데 해양 환경 부분이 가장 많다고 이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수산 어촌 부분이 5.9%, 과학 기술 연구 부분이 2.7%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해운 항만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크게 나누어서 수산 어촌 부분, 그 다음에 해운 항만 부분, 그 다음에 해양 환경 부분, 그 다음에 이 해양과 관련된 과학 기술 연구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수산 어촌이 2022년의 예산을 볼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운 항만이 그 다음에 해양 환경,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 여기 일반인들이 해양수산부의 그 역할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먹는 배가 어떻게 됐다든지 사고 일났다든지, 그 다음에 자신들이 즐겨 먹는 뭐 수산물의 가격이 오른다, 이래 하게 되면은 관심이 있지, 그 이외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1인당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아마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 아마 1위 정도 될 것입니다. 애니멀 프로테인,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에 있어 가지고 육류도 있고 한데 여기에 수산물이 있습니다. 수산물을 섭취하는 민족은 대체로 보게 되게 되면 빵과 같은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 수산물의 소비량이 늡니다. 즉 오래전에 이 보면은 노르웨이 대학에서 발표한 이 교수들이
수산물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어떤 요인들이 미치냐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요. 한 그런 이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수산물 섭취량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도 특이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바다 공동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끝까지 들으시고 바다 공동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저에게도 한번 댓글로 달아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년간 4대 전략, 그 다음에 12개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서 나왔다시피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구현, 참 유턴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사실 부산에서도, 제 고향 부산, 나는 바닷가에 태어나가지고 바다를 항상 가까이 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영국, 미국, 일본에 있을 때도 항상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바다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노인입니다. 부산을 뭐라고 하냐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까? 소설 노인과 바다. 부산을 이야기할 때 우스개 이야기로 노인과 다 떠났다면, 일거리 떠났다면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부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부산에도 떠나는 파인데 어촌에, 그건 더 심하지. 말 안 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국토, 영토에 있어가지고 섬이라든지 하는 것이, 섬도 거의 한 3,6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섬에 대한 이 칼럼을 많이 냈습니다.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국토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섬에 정주하고 있는 어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면에 또 두 번째 과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 체계. 세계를 선도하는 말은 그런데, 세계를 리드하는 해상물류 체계라는 말은 되는데, 해양을 선도한다. 나는 해양을 리드하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 나는 그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과연 그 말이 맞는지. 그 다음에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그 다음에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이 네 개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약하는 비전, 그 다음 목표에서 의가소득, 의가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가라고 하는 말이 있다시피 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하우스홀드, 한 가정, 가족,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민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안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 수산대학 교수할 때 왜 어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업인이라고 말을 썼을까? 민자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농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국적선대, 선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서 FLEET, 플리트입니다. 배가 한 척이 아니고 우리가 중대, 소대, 대대 하듯이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대를 이야기할 때 선대를 하고, 국적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 우리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선박의 등록은 소유주의 그 국가에다가 등록할 수도 있지만은, 파나마라든지 리베리아라든지 코스타리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이러한 나라에 편히 하는 flag of convenience, 편의 취적, 그 목적은 조세 회피, 그 다음에 저렴한 선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난 사고가, 캐주얼티가 일어나고 있는 선박의 대다수가 보게 되게 되면 편의 취적선입니다. 옛날 제가 그 여수에 있는 시프린스호 사건 났을 때, 제가 영국에 있는 감정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영어로 보고서를 써달라. 뭐냐? 어민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토퍼,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계산이 맞느냐? 그 배도 시프린스호도 저 기억에 그 당시 여수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만은, 배가 이 탱커, 유조선으로서 국수편이 취적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의 90한
5% 이상이 어디다가 선박을 등록하고 있는 줄 압니까? 옛날에는 보게 되게 되면은 2000년대 전에는 부산에 외항선이 거의 다 부산에 등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냐? 예? 선박을 제주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산업 매출의 투입을 매출이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등급 해역, 해양환경, 청정해역.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비전이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목표로 이렇게 세우는데, 의가소득 21년에 의가소득이 5,200만 원이었는데 27년에는 한 6,500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 참 어렵지 않겠냐,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2번, 3번, 4번은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높은데 1번이 우리 정부에서도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이 먼저 수산업 부분에서는 지속 가능한 이 생산, 유통, 생산, 유통, 가공 등 라이프 사이클 전 주기적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전에 생산, 유통, 가공이라 했죠. 옛날 부산 수산대학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부산대학이 생기기 전에 부산 수산 전문학교가 해방 후에 부산 수산대학으로 되고, 그 학교를 일하고 있던 일본인 교수들이 그 당시 관부 연락선을 타고 시무노세키로 가가지고 만든 학교가 시무노세키 수산대학입니다. 그런데 시무노세키 하관이거든. 하관, 아래 하자에다가 관자, 관계를 관자 해가지고.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하수대, 퀘스다이라거든. 하수구란 말이 있어. 그래서 학교 이름이 안 좋다 해가지고 수산대학교로 바꿨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교자가 붙는 학교는 문부성, 우리나라 같은 교육부 산하의 대학이 아니고 특정 이 정부의 산하에 있는 인력 양성과 같은 그런 학교에는 교자를 붙이고 있는데, 부산 수산대학교의 최초의 학과가 보게 되게 되는 어록과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걸 잡아고 난 뒤에 이제 뭘 하느냐? 그걸 가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공과, 그 다음에 팔아야 돼. 그걸 무슨 과? 수산경영과. 그렇게 지금 보게 되면 어록과가 그 뒤에 어업과로 바뀌고,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해양생산학과, 제가 수산대학교에 한 부경대학 되고 난 뒤 한 20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 있는 교수들과 같이 해양과학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쓴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과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그러한 수산물의 그 전 주기적인 과정, 라이프 사이클, 생산, 가공, 유통,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촌 TAC 적용 확대. 이 TAC는 Total Allowable Catch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나오는 12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여기에는 3개, 그 다음에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 체계 구축, 여기 3개, 그 다음에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에 3개, 그 다음에 깨끗한 바다 여기에 3개, 이런 식으로 지금 핵심 과제를 목표를 세우고, 비전이 있고,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그 밑에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할 때 이 12개를 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